쌤튜브. 이현아 선생님께서 저에게 책가방을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콜라에서 글을 쓰고 있고,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이들과 책을 함께 읽으며 나눌 때 가슴이 설레는 교사 김성영입니다. 네, 오늘 저는 고학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고학년 아이들의 마음이나 고학년 아이들의 상황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책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책은 안나 마리아 요클이 지은 진주색 물감이라는 책입니다. 첫 장면은 주인공인 알렉산더가 친구의 아주 멋진 진주색 물감을 발견을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반 친구들이 이 진주색 물감을 모두 부러워하는데요. 알렉산더는 자기와 가장 친했던 친구의 물감을 보고 빌려달라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책상 속 그리고 자신의 가방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굉장히 비싼 책을 가지고 싶어 했는데요. 알렉산더는 A반 학생이었고 B반에 있는 학생이 자기가 갖고 싶었던 책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책을 B반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본 알렉산더는 그 책을 나도 한번 꼭 보고 싶다고 달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옆을 지나가고 있던 키 큰 그루버라는 A반 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원래 B반 학생들을 이유 없이 A반보다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루버가 지나가면서 야, B반 애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어서 가자! 해가지고 알렉산더는 자기도 모르게 책을 얼른 뺏어가지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지만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 책을 얼른 보고 내일 갖다 줘야겠다. 그리고 비반 칼리라는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뜻으로 우표도 갖다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가져왔던 진주빛 물감이 들어왔고 그 진주빛 물감이 이 책에 전부 묻게 되는 순간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알렉산더는 14살의 남자아이인데 이 순간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서 진주빛 물감을 몰래 가져온 것 그리고 친구에게서 빼앗듯이 가져온 것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물감이 묻은 책을 태워버리고 진주빛 물감이 든 물감병을 멀리 밖에다 버립니다. 그 뒤로부터 알렉산더는 이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이 아파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안나 마리아 요클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의 지배를 받을 때 자신의 경험을 많이 투영해서 지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외롭거나 힘이 들 때 자신이 우수하고 자신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공격하게 되기도 합니다. 안나 마리아 요클은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아이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픈 순간들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교실에서 만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 세계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을까?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도하실 텐데 저는 이 책에 있는 상황들을 저희 반 아이들과 대입해 보면서 이 순간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다음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고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해주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책은
12살 소년의 아름다운 제안 트레버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이 조금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과연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트레버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실천해 보라는 선생님의 제안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개의 원을 그리고요. 자신이 도와줄 3명의 사람을 원 안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자신이 떠오를 때 그 원에 이름을 적고 도와주면 돼요.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어머니가 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생판 남을 도와주는 거고요. 이 주인공인 트레버가 그렇게 3사람을 골라서 도와줍니다. 한 명은 거리의 노숙인, 또 한 명은 이웃집에 혼자 살고 계시는 할머니,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바로 이 과제를 내주신 담임 선생님이죠. 이 3명은 도움을 받고 딱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돼요. 트레버에게 돌려줄 필요는 전혀 없고 여전히 다른 자신의 도움을 받을지 기대하지도 못했던 3명의 사람에게 또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3명의 사람에게 도움을 주죠. 3명이 9명이 되고 9명이 27명이 27명은 81명이 되겠죠. 트레버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첫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하게 느껴졌죠. 3명이 3명을, 3명이 3명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트레버는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자신이 분명히 도와주었는데 이 도움이 그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었는지 또 그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가면 트레버의 계획이 처음 3사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는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조금 충격을 받으실 수 있는 결말까지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까지도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책은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의 여자아이의 왕국이라는 책입니다. 앞표지를 보시면 그림에 분홍색 그리고 예쁜 레이스 그리고 빨간색 꽃이 보이실 텐데요. 이 책은 여자아이들이 처음 맞는 첫 생리, 초경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물론 처음 봤을 때는 저는 여자아이의 왕국이란 말과 생리가 전혀 연결되지가 않아서 그냥 호기심에 너무 예쁜 책으로 보았는데요. 이 책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아이가 살다 보면 변화를 느끼는 날이 옵니다. 짧은 몇 마디가 들려옵니다. 공주야, 오늘 너는 여자가 된 거야. 엄마는 여자아이를 무언가 특별하게 안아줍니다. 아빠도 여자아이를 다른 때와는 달리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그날이 즐겁지 않습니다. 무섭고 아프기만 했습니다. 온 세상이 한 색깔로만 보였습니다. 이날부터 여자아이는 자기 왕국의 주인이 됩니다. 매달 정확히 그리고 빠짐없이요. 이 책은 첫 생리를 하게 된 여자아이가 겪는 어떤 아주 미묘한 불안감 그리고 불편함에 대해서 예쁜 그림으로 그리고 상징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여자아이는 이 불편함들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매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또는 5학년 여자아이들이 자신의 신체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 학교에 와서도 저에게 어떤 친구들은 그 어떤 놀람이나 아픔에 대해서 조금씩 나누어 주고는 있는데요. 그때 저는 이 책을 소개해 주면서 정말로 너에게 이제 변화가 다가오는 것이고 곧 익숙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신체의 변화를 겪는 아이들을 대할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시고 대하시면서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과연 우리 아이들이 또래 집단 사이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문제들을 대하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지, 그럼에도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이 아이들의 마음들이 정말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이 변해가는 청소년들에게 먼저 그 과정을 겪은 어른들이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모습들을 책을 통해서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아이들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 그리고 즐거운 교육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쌤튜브